사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2장 재미있는 기초과학. 5. 전자공학의 종합 선물 세트 전자기파. 와이파이 신호, 라디오 전파,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다양한 물리 현상은 사실 같은 종류의 현상이고 모습만 살짝 다른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주파수만 다를 뿐 모두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떨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책 여러 부분에서 전자기파를 이용한 과학기술을 다루고 있는데 그 배경 지식을 알면 관련 내용을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요. 자석 주변에 자력이 미치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자기장이 진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이란 물 위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주변으로 물결이 퍼져나가죠. 이것을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대신 한 지점의 수면 높이를 들여다보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진동은 어느 특정 위치에서 반복되는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물결 모양의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파동의 모습을 그림 2-8처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삼각함수를 닮았습니다. 반복되는 이 패턴에서 산 꼭대기부터 다음 꼭대기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동이 만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왼쪽 꼭대기가 오른쪽 꼭대기의 위치에 도달하겠죠. 물론 원래의 오른쪽 꼭대기는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꼭대기가 다음 꼭대기의 위치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반복되는 운동에서는 주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구가 태양 주위를 365일 만에 한 바퀴 도니까 지구 공전 주기는 365일입니다. 주기를 이용하면 진동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진동수는 일정 시간 동안 진동이 몇 번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방송 주파수를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몇 킬로헤르츠 혹은 몇 메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주파수가 바로 진동수와 같은 것입니다. 헤르츠는 1초에 진동한 횟수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보면 전파들이 얼마나 빠른 진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십만 헤르츠에서 수십억 헤르츠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전자기파도 파동의 일종. 라디오, TV, 휴대폰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파부터 적외선, 가시광선, 방사선까지 모두 전자기파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것은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물리 현상입니다. 사실 자기와 전기는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전기가 있는 곳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변화하는 곳에는 전기가 유도됩니다. 전자기파는 자기장의 진동과 전기장의 진동이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자기파. 그런데 이 전자기파의 주파수에 따라 매우 다른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림 2-9에서 보이는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의 전자기파들은 잘 알려진 대로 생명체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파수가 매우 높고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입니다. 비유하자면 매우 가늘고 뾰족한 바늘을 이용해 엄청난 빈도로 찌르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피부를 검게 만드는 자외선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장이 긴 것부터 UVA, UVB, UVC가 있는데 UVC는
인체에 위험하지만 오존층에 대부분 막힙니다. UVB는 오존층에 막히기도 하지만 일부가 지상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피부암과 화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유리를 뚫지 못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자외선 대부분은 파장이 긴 UVA로 피부를 그을리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2-9를 보면 왼쪽에는 비교적 생명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낮은 전자기파들이 있습니다.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주로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나 사람이 내뿜는 온도를 측정하여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은 통신에도 쓰이고 TV 리모컨에도 쓰입니다. 적외선보다 약간 낮은 주파수 영역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무선 통신을 위한 전파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3G, LTE, 5G 등 여러 통신 표준은 각각 다른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합니다. 통신 표준이 발전하면서 사용 주파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주파가 절대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쓰지 않던 주파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역의 주파수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즉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도 포함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물 속의 물을 빠르게 진동시켜 그 진동에 의해 생긴 마찰로 음식물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전자레인지에는 대략 2.4GHz의 전파가 사용되는데 이 주파수가 물을 진동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초에 24억 번 진동하는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의 통신에 쓰이는 주파수도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2.4GHz입니다. 통신용 전파는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보다 전달하는 에너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가 주변 무선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니 전자레인지와 무선 통신 기기는 거리를 충분히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의 파장은 약 1mm에서 수십 cm에 퍼져 있는데 마이크로미터는 1mm의 1000분의 1이므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이름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널리 쓰인 라디오 전파의 파장보다 작다는 의미에서 마이크로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라디오 전파 영역에는 조금 높은 주파수를 쓰는 FM과 조금 낮은 주파수를 쓰는 AM 전파가 있습니다. AM 라디오는 음질은 탁월하지 않지만 수신은 잘 되는 편이어서 따로 안테나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FM 라디오는 안테나를 사용해야만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동의 성질 때문입니다. 파동의 회절이란 파동은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도 바깥 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는 바로 소리라는 파동이 창문 틈을 지나면서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는데 회절의 크고 작음은 파동의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장이 클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고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하려는 성질이 큽니다. 소리는 파장이 길어 회절이 잘 일어나고 소리보다 파장이 짧은 빛은 퍼지지 않고 직진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AM 라디오가 사용하는 전파의 파장은 FM 라디오보다 깁니다. 즉 회절이 더 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AM 라디오 전파는 건물이나 복잡한 지형을 만나도 회절하여 잘 퍼져나갑니다. 반면 FM 라디오 전파는 상대적으로 잘 퍼져나가지 못하고 쉽게 막히기 때문에 안테나를 이용해 수신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 가시광선.
이렇듯 수많은 다양한 전자기파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시광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0 나노미터에서 74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은 흔히 백색광이라고 부르는데 이 빛은 모든 다양한 색깔의 가시광선이 합쳐진 빛입니다. 사물 표면의 성질에 따라 특정한 색상의 빛만 반사하면 그 사물은 우리 눈에 그 특정 색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원추세포라고 불리는 색깔 감지 세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이고 각각 담당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L 원추세포는 파장이 긴 빨간색 영역을 담당하고 M 원추세포는 중간 파장인 녹색 영역을, S 원추세포는 짧은 파장의 색인 파란색을 담당합니다. 빛이 눈에 들어오면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자극받아 뉴런을 통해 전기적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뇌는 받은 신호를 해석해 색깔을 감지합니다. 이때 한 종류의 원추세포만 자극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 종류 모두 넓은 파장 영역에 걸쳐 자극을 받는데 다만 빛의 파장에 따라 자극받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청록색만 따로 감지하는 원추세포는 없지만 청록색에 의해 M 원추세포와 S 원추세포가 반반씩 자극을 받습니다. 뇌는 이 두 종류의 세포가 보낸 비슷한 크기의 전기 신호를 통해 청록색이 눈에 들어왔다고 해석합니다. 노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L 원추세포와 M 원추세포가 같이 자극을 받으면 뇌는 그것을 노란색으로 인식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TV나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화면의 컬러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컴퓨터 화면에는 노란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화소에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나타내는 발광 단위가 있고 그 조합으로 해당 화소의 색을 표현합니다. 파란색은 꺼지고 빨간색과 녹색이 켜지면 우리 눈에는 마치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 우리의 뇌가 속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란 물감에서 보이는 빛의 파장과 화면에서 보이는 노란 빛의 파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빛을 인지하는 생물에게는 노란색 물감과 모니터에 나오는 노란색 물감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빛의 산란이 주는 선물. 하늘이 파란 것도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은 대기 중의 여러 가지 공기 입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빛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것을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란의 정도가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즉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의 빛은 하늘에서 많이 산란하지만 파장이 긴 붉은 계열은 대부분 공기층을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침과 저녁의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도 같은 원리인 산란 때문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빛은 낮보다 아침과 저녁에 더 많은 공기를 통과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이때 푸른 계열의 빛은 이미 대부분 산란해서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적게 산란하여 우리에게 도달한 붉은 계열의 빛이 하늘을 물들여 여명과 노을을 보여줍니다.